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대구시 경상북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 연속 기획보도, 지난 2000년 솔라시티를 선언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태양광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솔라시티 대구의 현 주소는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 선발 방식을 필기시험이 아닌 업무 역량 적성 평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자 구미시가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현안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수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보수의 텃밭이라 일컫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협의체 창립대회 겸 예산정책 간담회에는 홍준표 당대표 등 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5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그런 중심 세력들, 그 세력들이 앞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20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발전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며 겪고 있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역 현안 챙기기 등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식이 자라서 부모한테 잘하듯이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대구 경북 예산, 현안 이런 문제들을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설 등 10가지 주요 현안을, 경상북도는 광역 SOC 구축 등 5개 분야 44개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법을 만들 것을 법을 만들고 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반영하고 특히 또 예산 처리돼서 예산에 대해서 확보 방안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지역의 현안과 또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갈 그런 이 과제들에 대해서 대구 따로 경북 따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보수의 텃밭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바뀌고 정당 지지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TK 특위에 이어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가 출범하는 등 대구 경북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취소되면서 박정희 계승사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은 경상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박정희 기념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경상북도는 탄생 100주년 사업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계획했거나 사업을 완료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은 7개, 예산은 모두 15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탄신제와 기념음악회, 다큐멘터리 제작과 신문 전기 연재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학술토론회는 그대로 추진하고 박정희 재조명 학술대회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이미 1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우정사업부의 기념우표와 별도로 경상북도 구미시가 2억 원을 들인 기념우표 1,800부, 기념메달 450부는 이미 제작해 생가보존회를 통해 판매 중입니다. 공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박 대통령 기념사업이 자칫 과도한 미화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경상북도가 사업을 적지 않게 축소하긴 했지만 구미시가 10여 개 사업에 18억 원, 박정희 기념재단이 7개 사업에 7억 정도 들여 자체적으로 100주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착공인 200억 원대의 박정희 유물 전시관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은 모두 뺀 겁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취소 결정에 반발해 1인 시위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탄신제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행사인데 그것의 수십 배 이르는 예산이 100주년이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과도한 우상화의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계승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온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방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사업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재조명하는 연속 기획 보도 세 번째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에 솔라시티를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태양광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1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솔라시티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1999년 국제에너지기구가 주도하는 솔라시티 사업에 공식 참여해 이듬해에 솔라시티 공식 회원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2004년 제1회 세계 솔라시티 총회를 개최했고 다음 해에는 솔라시티 대구 50년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솔라시티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태양광 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대구는 햇볕이 많은 솔라시티 대구로서 국가 산다이나 택폴, 산업단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최우선으로 설치하고 있고 대구시는 2000년에 솔라시티를 선언하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태양광 발전에 주목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시간당 45.3메가와트 규모, 대구시에서 필요한 전력량인 시간당 1.7기가와트의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5년 지역별 태양광 발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 수준입니다. 대구시가 솔라시티 대구를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솔라시티는 과거에 지정만 되었지 솔라시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가 솔라시티 대구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각종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등 전시 행정에 치중하면서 정작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협상에 나선 지 무려 4년 만인데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7천여 명의 처우 개선이 기대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중학교 급식실이 분주해집니다. 한여름인데도 위생복과 고무장화로 중무장한 조리원들이 열기를 내뿜는 가스불과 찜기 옆을 쉼없이 오갑니다. 조리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냉방시설이 없었다면 조리실은 금방 찜통으로 변합니다. 좋은 편이죠. 옛날 대면 많이 좋아졌죠. 시설도 조금 나아지고. 그러나 시설 개선이 아직 되지 않은 15% 정도의 소규모 학교 조리원들은 여름만 되면 사투를 벌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결국 충북에서 조리사 1명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쓰러지고 현기증 나고 넘어지고 하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만이라도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이렇게 조리사를 비롯해 근무 여건 개선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학교 비정규직 소속 노동조합 3곳이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사상 첫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0여 차례 협상을 거쳐 192개의 합의사항이 단체 협약에 담긴 것으로 2013년 첫 교섭을 시작한 지 만 4년 만의 성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협 체결을 미루던 경북교육청은 대선 직후 교섭에 속도를 내면서 학교 비정규직 7천여 명을 이른바 경북교육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 미묘한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걸쳤는데 보수도 차츰차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양측은 매년 한 차례 임금 협상과 2년에 한 번 단체 협상을 통해서 경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교육 전문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필기시험으로 뽑았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대입비서의 학생부 종합 같은 업무 역량 적성 평가로 선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등 학교 내 교육평가 방식이 결과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교육 전문직 선발 방식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식 측정 위주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는 업무 역량 적성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활동 실적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고 업무 추진 계획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지원자가 교육 전문직으로 가져야 할 장학, 연구, 소통 역량을 평가하며 업무 추진 계획서는 창의성, 발전 가능성 등 정책 감각을 평가합니다. 필기시험의 비중은 줄이고 우리가 업무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질적 요소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요소들의 도입이 성공적인지를 앞으로 계속 평가를 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와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심층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문위원이라든지 외부위원 참여할 때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참여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1월 예체능 분야와 독서, 수련 등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전 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수성구청의 계약 비리 의혹이 대구시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감사실이 특별 감사한 결과 수성구청은 최근 7년 동안 전체 인쇄물 계약 금액의 23%인 16억 4천만 원 상당을 이진훈 구청장의 선거 캠프 인쇄를 맡았던 A사에 몰아줬고 수성모 시 문학거리 조성 용역 등도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공무원 7명에게 경징계, 훈계 등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장식할 제14회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불꽃쇼가 아닌 다양한 공연 요소가 가미됐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또 무엇을 즐겨야 할지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4번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는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열립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번갈아 개최되는데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는 형산강에서 개막식과 폐막식, 데일리 불꽃쇼, 버스킹 페스티벌 등은 영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이 이번 축제를 전담합니다.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뀌면서 행사 요소에 적잖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불빛과 불꽃과 무용이 있는 새로운 공연이 선보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올해는 또 시민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불빛 프로이드에는 예술 강사가 함께해 시민의 예술적 수준을 높여줍니다.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 언덕을 이용한 샌드 썰매와 영일대 해상 누각의 설치 미술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 하이라이트에는 뭐니 해도 주제 공연입니다. 29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주제 공연에서는 무려 10만 발의 불꽃이 포항에 빛이 되어 밤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번에 그 불꽃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할 연화 공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트 불꽃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요. 포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 축제가 올해부터는 포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사실상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 정모양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51살 K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K씨와 정량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고 뒤늦게 증인이 나오며 기소됐는데 공소시효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7 대구 포크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포크 페스티벌 기간에 개막식 의정과 축제 홍보, 방문객 편의 제공 등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포크 페스티벌은 주 무대인 코오롱 야외 음악당을 중심으로 대구 4곳의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11곳 가운데 대구 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 오페라하우스 재단은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연 곳은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의료원 등 3곳에 불과했는데 회의록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됐다고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대구은행에 전문가로 구성된 성추행 실태 조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경 여연에 따르면 성추행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문 상담원이 성추행 실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은행 측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측면 공격수 전현철을 영입했습니다. 대구FC는 부산 아이파크와 마트레이드를 통해 미드필더 이재권을 내주고 공격수 전현철을 영입해 외국인 위주로 꾸려진 팀 공격 자원에 변화를 주어 부진에 빠진 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학리그 득점왕 출신인 전현철은 지난 2012년 성남에 입단해 전남과 부산을 거치며 K리그 통산 112경기에서 12득점,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훼손된 화폐는 1,380여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30여 장이 늘어 74.5%나 증가했습니다. 훼손된 화폐의 총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